자, 최악의 2분기를 보낸 더본코리아 백종원 리스크가 과연 매출에는 얼마나 영향을 줬을지 많이들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충격적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은 광복절이라 우리나라는 휴장이죠. 이 와중에 보시다시피 미국 증시는 어제 보합권으로 마무리, 그리고 니케이는 1.4% 상승, 상해랑 항생은 이제 조금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증시가 나쁘지 않아서 우리가 월요일에 장이 열렸을 때도 큰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자, 첫 번째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이 영상은 한국도 미국도 수수료 무료인 메리츠증권의 슈퍼365 계좌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북한의 체제를 존중한다. 자, 오늘은 광복절이죠. 그리고 광복절이 되면 가끔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과연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독립운동이라는 것을 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저는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하곤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때 살았던 독립운동가 분들이 대단하고 이 날의 의미가 더 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오늘은 광복절이죠. 그래서 광복절 축사도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북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구애 춤을 추고 있는 남한이죠. 열심히 트월킹을 추고 있는데 아마도 올 겨울쯤에는 북한의 움직임이 살짝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그 속도가 절대 빠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PPI가 발표가 되었는데 3년 만에 최대폭으로 치솟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잠시 발작하는 모습도 나타났었는데요. 그렇다면 PPI가 어땠나 봤더니 전월 대비 0.9%가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3.3%가 상승, 시장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높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인플레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라는 걱정이 나왔는데 페드워치에서 원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99%였거든요. 하지만 하락하긴 했지만 어차피 92%까지 하락하는 모습이라 뭐 그렇게 시장에서 크게 걱정하고 있지는 않구나.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미국 증시도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PPI 이슈는 그냥 하루짜리 이벤트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길게 갈 만한 뭐 이런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겠죠. 다음입니다. 엔비디아 루빈 출시 지연 아니다. 표본 리서치에서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루빈에 대해 출시가 지연될 것이라는 분석을 꺼냈다고 합니다. 참고로 루빈은 블랙웰의 후속 제품으로 연산 능력이 뛰어난 제품,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이제 내년부터의 먹거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참고로 엔비디아는 내년 하반기쯤 출하될 것이라고 했었지만 표본 리서치에서는 이거 좀 더 시간 걸릴 것 같다. AMD 신형 칩이랑 차별화하려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엔비디아는 바로 여기에 대해서 공식 부인했고 소폭 상승하고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또한 하나의 해프닝이었네요. 다음입니다. 워렌 버핏이 산 주식은 뭐 항상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요 기업이 시간에서 10%나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의 대형 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지난 분기 실적 발표 후 주가가 급락하고 있었습니다. 아쉬운 2분기 실적과 함께 연간 가이던스도 기존 30달러에서 16달러 완전 반토막이 나면서 주가도 왼쪽에 보다시피 반토막이 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급락하는 동안 기관들은 비중을 늘렸다고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버크셔 해서웨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2분기에 가장 많이 담은 종목이 이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이 나타나며 시간에서 10%나 급등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자, 많이들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과연 더본코리아 실적은 어땠을까? 자, 최악의 2분기를 보낸 더본코리아 백종원 리스크가 과연 매출에는 얼마나 영향을 줬을지 많이들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충격적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더본코리아 2분기 매출은 742억 원으로 작년보다 34% 감소했고요. 성장은커녕 크게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죠. 불매운동에 가깝게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작년에는 100억 원이었으나 올해 2분기는 마이너스 225억
300억 원의 적자가 등장.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뭐 매출이 떨어진 것도 있었지만 가맹점 매출을 위해서 300억 원의 상생 지원금을 투입했는데 이게 적자의 원인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했을 때 그때 한 일주일 정도인가 프로모션을 엄청나게 길게 했던 기억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때 커피 많이 사 마셨는데요. 그러한 프로모션을 하기도 했었지만 그런데 그때 당시에 판매 수량은 압도적이었지만 워낙 싸게 팔아서 매출이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다만 이제 백종원 리스크는 서서히 옅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너는 백종원 팬이냐 그 소리가 아니라 이제 뭐 항상 모든 악재는 서서히 옅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확실히 인터넷 상에서도 백종원을 조롱하거나 그런 이야기가 조금은 많이 줄어든 걸로 저는 느껴져서 이제는 실적이 바닥치고 3분기부터는 다시 이제 좀 점진적으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흑백요리사 2도 분명 이제 인기를 끌 겁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주가가 급격하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만한 이벤트는 당장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그러니까 주가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오르기에도 애매한 그런 주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그러면 SK텔레콤은 어땠나요? 올해 못난이 주식은 더본코리아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SK텔레콤도 있었죠. SK텔레콤의 실적을 지난주에 나왔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텔레콤의 매출은 작년보다 1.9%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무려 37%나 감소했고 순이익은 79%나 급감했다고 하는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박살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4월 해킹 이후 무상교체 및 대리점 손실 보상 등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하고 2분기 동안 대략 100만 명이 이탈했고 30만 명이 유입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길이 그 통신사가 다 안 좋았던 건 아니야. 그게 아니네요. 경쟁사 KT는 영업이익이 1조를 달성하면서 호실적을 꺼냈다고 합니다. 어쨌든 SK텔레콤도 마찬가지겠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급감했지만 이제부터는 뭐 또 다시 원래대로 슬금슬금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이상의 가입자 이탈도 뭐 나타나고 있진 않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자율주행 준비 우리도 한다. 가끔 우리나라에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택시기사분들의 밥이 따라올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분명 들죠. 하지만 카카오 모빌리티는 먼저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인 택시 업계와 함께 K-로보택시의 시동을 걸었다는 소식이 나타났어요. 항상 우리나라는 뭐 승차, 공유, 그 다음에 뭐 타다 이런 곳들의 다 무덤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번 로보택시는 막을 수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미리 사회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 정부의 규제 완화 소식도 하반기 중에 나온다고 하죠. 자율주행은 저를 올해에서 내년까지 웃게 만들어줄지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엔비디아와 협업하는 기업도 등장. 자, 그 기업은 바로 SOS랩이라고 합니다. 일단 왼쪽 아래 보시면은 엔비디아 파트너사 저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들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다른 기업들과 함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기업 올해 초부터 같이 공부했던 기업인데요. 엔비디아 자율주행 생태계에 진입했다고 하며 엔비디아 드라이브 AGX 올인의 라이다 공식 파트너사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앞으로 엔비디아 자율주행 생태계를 사용하는 토요타, 볼보 이 회사들이 고객사가 될 가능성이 생겼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다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뭐 아직까지는 다 기대감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할 것 같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확실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기업 입장에서는 계약이 중요하겠죠. 실제로 계약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정부 인텔의 지분 투자. 미국 정부에서 인텔의 지분 일부를 인수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내용을 정리 중이고 인수할 지분의 양도 확실하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미국 정부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반도체 공급망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자, 왼쪽에 보다시피 인텔 완전 그냥 바닥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을 짓지도 못하고 자꾸 지연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정부의 힘이 들어오면은 공장 또다시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소식이 나타나면서 인텔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장중에 7%, 시간에서 4%나 올랐는데 과연 이제부터 인텔은 웃을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이쁘네요.
다음입니다. 빌 게이츠가 방한합니다. 빌 게이츠가 오는 21일 3년 만에 한국을 방한한다고 하는데요. 방한하는 이유는 바로 백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 게이츠는 개발도상국에 저렴한 가격으로 백신을 공급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국내 바이오 업체들과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다만 이제 아직까지 뭐 확정은 아닌 것 같지만 빌 게이츠는 테라파워라는 SMR 업체를 설립하지 않았겠습니까? 혹시나 SMR 기업도 만날지 원전 주주분들의 마음이 두근두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HMM 어제 저녁 호재가 HMM은 항상 공매도 공격을 받던 주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또 재미가 없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제 갑자기 호재가 등장하고 어떤 호재인가 봤더니 2.2조 원을 투입해 자사주를 매입 및 소각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시가총액이 한 20조 정도니까 10% 정도를 매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당 매입 단가가 얼마인가 26,20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주가가 많이 오르고 마무리가 되었고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매수 후 24일에 소각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호재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시간 내에서 넥스트레이드에서 10% 급등하고 마감이 되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한 이유가 뭐냐? 바로 민영화 추진 기대감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단기간 그러니까 소각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공개 매수 가격이 하방 지지선이 되어 한 26,000원 그 근처에서 주가가 안정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은 오히려 뉴스의 파라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실적 방향성과 민영화 소식이 실제로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장기로는 뭐 당연히 똑같습니다. 그건 이제 업황 사이클에 따라 움직이겠죠. 그리고 HMM 주봉을 보시면은 최근 들어 좀 올랐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번 소식으로 25,000원 이 정도 라인 이 라인에서 움직일 수 있을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북극 항로 이야기나 그 다음에 민영화 이야기 등으로 인해서 26,0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나타낼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뭐 최근 봤던 이야기에 따르면은 실적 전망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마지막입니다. 히토류 비축하지 마라. 히토류를 무기로 삼고 있는 중국이 이번에 히토류를 비축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일부 외국 기업들이 제품을 대량으로 주문하는 것에 대해서 재고를 축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재고 쌓아놓지 마라 오히려 공급이 부족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은 히토류에 대한 이야기를 뭐 슬금슬금 꺼내면서 아직도 공격 카드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히토류주 주가는 올해 들어 200%가 넘는 급등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월요일날 히토류 관련주가 움직일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의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